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꽉 채워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시사회를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민 평론가의 양대 산맥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김미나, 그러네요. 김수민. 어제 영광입니다. 그런가요? 두 분과 다 함께하다니. 예. 이게 뭐 시사야에서는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두 분 다 성대모사 하면 큰일 났는데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통 분석으로 아무래도 데이터 평론가한테는 안 될 테니까요. 안 되죠. 네. 배종찬 소장님 또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몇 가지는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또 아량이 또 넓고 도량이 넓습니다. 오늘 유난히 겸손해 보이십니다. 예.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하고 스위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올랐어요. 네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감탄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 내일이면 대통령이 6박 8일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 감탄사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놀라기만 하면 이럴 텐데 네. 그냥 뭔가 다 되어가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좋았는데 뭔가 하나가 너무 결정적으로 아쉬워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해보면 참 경제적 차원,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의 관계적 차원, 그리고 또 표현과 소통적 차원을 따져보면 네. 경제적 차원에서는 성과가 참 많았거든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300억 불의 또 MOU 체결이 공동성명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로 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보스 포럼에 갔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도 현지에서 또 대통령이 영업사원에 대해서 유치한 것도 있고 또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일정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찌리 연방 공과대학을 가서 양자 관련된 물리학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인 건 좋았는데 관계적 차원에서도 만수르까지 참석을 하고 만수르 부총리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 슈밥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또 정상들하고 교류 관계를 잘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또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표현, 이 소통적 차원에서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다 이거 같습니다. 네.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한마디로 이걸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정리해 주실래요? 저도 뭐 총평의 내용은 배 소장님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영업사원, 한 손엔 계약서, 한 손엔 경고장,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성공을 해서 한 손엔 들고 돌아왔는데 나머지 한 손에는 돌아다니는 기간 동안 받아든 경고장이 들려져 있다. 뭐 이란 발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또 공교로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과 예전에 하락했던 요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상승한 요인은 뭐 이렇게 경제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확산이 되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이번에도 그런 행보를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지지율이 하락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메시지 리스크였어요.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 또 거기에 전형적인 사례로 뽑히는 건데 근데 그것을 외국에서 했을 때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뭐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란 발언으로 또 한 번 불거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양면적인 부분을 들고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긍정 36%,
부정 55% 집계가 됐고요. 예. 긍정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 이쪽에서 긍정평가가 두드러졌고요. 예. 민주당 지지층하고 40대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네. 긍정평가 이유로는 17%가 외교를 들었습니다. 9%가 경제 민생을 들었고요.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1위가 외교였습니다. 15%가 외교 때문에 부정평가한다고 밝혔고 네. 발언 부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네.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도 10%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눈여겨볼 점은 외교가 긍정평가와 네. 부정평가에서 모두 1순위로 꼽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배종찬 네.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감탄사로 표현했던 것이 네. 발언 부주의가 부정평가 요인 중에서 10%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발언 부주의 이 부분만 없었다면 이렇게 됐을 감탄사였는데 하고 점프할 수 있었다. 네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게 너무 네. 안타깝죠. 네. 국민들로서도 매우 좋은 성과를 이전의 순방과는 차별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에까지도 사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예.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물론 하락을 하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상승 동력이 유지되는 것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네. 이쯤 되면 이제 순방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목요일까지 실시된 조사였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더 큰 요인이 여기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요인도 있지만 이 요인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한 3% 가까이는 2%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갔을 거다. 왜? 네. 또 MZ세대 일부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PK 지역에서 이번에 원전 관련된 성과로 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나경원 변수죠. 음.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더 이제 결집이 된 걸 떠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영향도 적지 않았다. 네. 보입니다. 그럼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재로서는 좀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내려갔던 부분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은 네. 또 그 이상의 선을 돌파하고 있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긍정 부정 평가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긍정 평가하고 부정 평가가 각자 그 이유를 들 때 외교가 1위로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찬반의 전선이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외교를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는가라고 부정평가를 하는데 긍정평가층에서는 무슨 소리야 외교를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분야를 놓고도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각각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물렁물렁한 여론 지형에서 대통령 쪽도 외연 확장을 깨볼 수 있는 이렇게까지는 좀 힘든 지형이 아닌가. 근데 대신에 또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조금 더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좀 여론의 어떤 절단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배종찬 수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있는 지지율에서 이렇게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하나를 더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쌓던 벽돌이 제대로 안 쌓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결국 지지층 입장에서는 좋게 보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게 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대립구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예. 결정적으로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네네. 이 발언한 것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이란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대사를 맞춰치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뭐 외교부에서도 이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예. 또 밝힌 걸 보면 이란과의 오해는 풀릴 수 있고 오해를 증폭시켜 어렵게 할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 수습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왜 가래까지 동원이 되지 이런 그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바늘로 막아도 아주 작은 바늘이죠. 네. 바늘로 막아도 되는데 왜 몽둥이를 들고 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더 큰 파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외교는 관계가 있고 발언이 있고 수습이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수습이 될까? 발언 뒤에 할 수 있는 게 수습이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3단계로 생각을 해보면 짜게 요약 정리를 해두면
현장적 조치. 예.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을 때 의전 비서관도 있고 중동 이슈 관계자들도 있거든요. 아크 네. 부대는 예. 아크 부대에 있는 그 지휘관도 상당히 중동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예. 정훈 장교도 있으니까요. 왜 대통령에게 말을 안 하죠? 아, 대통령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관계가 복원됐기 때문에 아까 그 발언 내용을 조금 정정한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마다했을까? 난 그거 안 해요. 이랬을까? 근데 그게 왜 연결이 안 됐을까? 두 번째는 저는 보도의 협력인데 이게 풀 기자들이 영상을 한 거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중동 이슈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들어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텐데 네. 그러면 그 내용이 굳이 대통령실 뭐 홍보 또 수석이나 대변인이 됐든 그 부분은 저는 가려서 이건 좀 잘못 나간 걸로 지금 대통령 바로 확인할 테니까 그런 우리 또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욕의 경우도 빨리 확인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요거는 잘못된 그 발언이니까 정정해서 결국 보도 영상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보도가 다 나갔다 설사 하더라도 네. 저는 사후적 외교 이걸 그대로 두면 이란이 엄청난 오해를 할 거는 불을 보듯 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도 이란 외교부 장관한테 바로 위성 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 발언 지금 외신에 보도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아닙니다. 네네. 우리가 왜 대통령이 이란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테헤란로도 있고 서울에 말이죠. 아닙니다. 저는 이걸 왜 안 했을까 싶은 것이 더 큰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김성희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이게 발언이 수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윤 대통령 발언 내용 중에 결국에 형제국의 적은 적이다라는 예.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란을 한국의 적처럼 보고 있다는 거냐 했을 때 빠져나갈 길이 마땅치 않은.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의 반응도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 입장인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렇고 예. 결국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딱히 할 말이 없다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외교적 수사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이걸 수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발언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예. 남아있는 길은 이제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중동 정세에 무지했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라도 솔직히 고백을 하고 다시 이런 발언을 하진 않겠다. 정도의 메시지는 나가는 것이 이걸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게 또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란 문제는 중국 문제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좀 강경 발언을 했다 그러면 네. 안 그래도 좀 주변국의 이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대통령이 할 말은 하는구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먼 나라에 중동에 예. 거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그리고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이란 을 상대로 자극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뼈아플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예전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정부가 파병을 할 때도 경제신문이나 이쪽에서는 반대하는 칼럼들이 곧잘 실렸었거든요. 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근데 경제신문이라고 했을 때는 굳이 얘기하면 한국의 보수진영 일각의 여론을 대변을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럼 이 보수진영 내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하다. 이런 평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출범 이후의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발언이 그거는 뭐 잘못 이해가 됐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유감이다. 이 정도 표명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네. 이게 문제잖아요. 결국은. 당장 지금 호르무즈 말씀하셨지만 네. 거기 우리 화물선이 계속 지나다니는 건데 의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납포된 적이 있었고 억류됐던 적이 있었죠. 네. 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도 나오고 이란 내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마땅한 수습책이 없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이 어떤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거 말고는 최선의 수습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아까 우리 김서민 평론가가 이야기했듯이 이란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랍에미레이트 아크 부대에서 우리 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충분히 내용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습득하거나 인지하고서 하지는 못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게 부대에서 뭔가 좀 대칭 합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검토가 되지 못하고 나온 발언이었다. 그렇게 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신속하게 이란 외교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설명만 해도 상당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후 대응적인 부분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 외교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어로 totally unaware. totally unaware는 전적으로 아닌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가 돼서 그때 빨리 수습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왜 이거를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뿐인 거죠. 두 분 말씀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셀즈 외교 성과 너무 좀 과소평가되는 건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아쉬운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데에서는 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라도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난번 동남아 순방 때는 김건희 여사가 기자 대동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픈 아이들 찾아갔다가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공개적인 행사들 다 참석했어요. 이게 일종의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영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중간중간에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조용히 한다거나 이런 전략들도 펴왔는데 이게 지지율과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낮을 때일수록 조심을 하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뭘 하든 간에 이제 긍정평가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평가층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영부인 행보가 너무 두드러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부정평가층 특히 강하게 부정평가를 하는 국민들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거냐. 그것 역시 아닐 거라고 또 판단을 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대로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는 지지율에도 크게 나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노출 전략을 펴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용찬 시장께서도 할 말씀. 자신감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라고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화제거리로 오를 만큼 정쟁의 돈마비에 오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낮지 않고 이제 올라간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그러면 조용한 내조에서 적극적 노출로 태도를 좀 전환했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아세안과 또 G20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었을 때는 좀 비공개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저는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더라도 그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할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행사에 다 참석했고 그리고 발언들도 굉장히 정제화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미묘한 조정을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할 일종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 앞두고 있는데 설 명절 앞둘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밥상머리 민심.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뭐 여러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좀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밥상머리에 어떤 화두가 올라가느냐 이건 좀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생각할 때 이번에는 어떤 화두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세 가지 음식일 거다. 어떤 거요? 경원 떡국. 제명 잡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렬 케밥. 세 가지 음식이 주로 올라갈 것이다. 성렬 케밥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건 경원 떡국과 제명 잡채가 아닐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화제가 됐죠. 왜 한쪽은 떡국이고 한쪽은 잡채예요? 임의로 붙여봤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은요? 정말
새 메뉴가 너무 땡기고 꼭 먹고 싶다. 네. 먹는 음식일 때 경우를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정치를 이야기할까? 예. 밥상머리가 엎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말을 했다가. 저는 네. 일단은 우선 설명절의 밥상머리에 정치는 의외로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 부분. 그래서 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민생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많은 메뉴를 차지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설명절 민심도 마찬가지지만 추석 명절 민심도 이제는 명절 민심이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까지 대선도로 치면 2008년 정도까지만 명절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바일 폰을 통해서 상시적인 각종 현안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번 명절에는 김수민 평론가가 정말 이름을 장명을 너무 잘했는데 이 메뉴보다도 우리 주로 시사야가 좀 화제에 오르지 않을까. 네. 네. 다른 프로그램은 지금 엉뚱한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외면하게 되는데 네. KBS 시사야를 들으면서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로 민생 문제가 올라갈 것 같고 정치 화두는 남을 정도쯤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어떤 얘기 먼저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제명 잡채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네네. 경원 떡국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알아서 선정을 해주시면. 자, 네.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검찰 조사 연이어 받고 있으면서 결국 한쪽에서는 방탄 논란이 일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검찰 소환 조사 그리고 소환 조사 이후에 과연 체포영장 발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정국 어떤 그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여론에서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명절에 모인다고 했을 때 같이 모였을 때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는 법은 없는 거고 예.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거의 범인이고 어떤 예. 사람이 보기에는 무고한 사람을 검찰에 몰아가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물론 말을 꺼내기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거꾸로는 이제 격렬한 충돌까지 예상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예. 호남 지역 민심도 관건일 거예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도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뜩치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조사들이 있는데 네.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고 다른 정당이 낮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모였을 때에 서로 얘기를 섞기가 일단 얘기를 꺼내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같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이게 정권 탄압이고 정권의 탄압이고 야당에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야당의 발전을 위해서 대표를 내려놓든지 혹은 당하고는 분리시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활발하게 토론이 벌어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보다 크지 네.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배종찬 소장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28일 두 번째 소환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유는 결국 A4에 달려 있다. A4요? A4라는 것은 결국 용지거든요. 우리 예. 용지.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근거가 더 명확하냐 또는 이재명 대표 쪽이 더 논리가 명확하냐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4 용지로 내놓지 못하고 계속 말로만 하는 것은 이것은 논쟁에 그칠 뿐이거든요. 예. 결국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저는 심판자는 중도층과 MZ세대가 총선까지도 심판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제명 잡채에서 결국 핵심은 이거죠. 시금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잡채에 시금치가 너무 비싸거든요. 네. 금치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으면은 제대로 된 검찰로서는 누가 먼저 이걸 넣을 수 있느냐. 검찰이 근거인 시금치를 넣느냐. 이재명 대표가 시금치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니 부추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전통적인 우리의 너무 맛있는데 이 잡채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대선 직전부터 시작된 대장동 의혹 그 네. 수사의 정점이 지금 왔다. 정점에 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마지막 결국은 이제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사를 계속 이제 끌 것이다. 시간을 끌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까지 갈 것이냐. 네. 이것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수사는 약간 좀 산으로 가는 듯한 뭐 기자 문체나 이런 게 나와서 그런데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을까 이것도 네. 참 관심거리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사실 증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지는 재판까지 가봐야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에서 작성한 것이 재판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제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근데 현재까지 수사 흐름을 봤을 때는 검찰의 시간을 끌 공사는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뒤늦게 알려졌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었던 게 2021년 10월에 이미 입건이 돼 있었다고 하고, 네. 그 야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 한 번 불렀을 때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끝나자마자 기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기소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를 기소 한다고 봐야 직전에 되는 거죠. 불러서 예. 다 거의 검찰 입장에서 예. 거의 다 차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채우는 퍼즐 조각 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 소환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조사를 다 하게 되면은 바로 기소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성남FC, 대장동 뭐 여러 사안에서 의혹이 너무 크다, 혐의가 너무 짙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민주당이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식 기소해버리면 네. 지금 선거법 위반 건도 있잖아요. 네. 공직선거 그리고 위반.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네.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네. 근데 총선 기간은 점점 다가올 거란 말이죠. 당이 흔들리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 기준은 저는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시점은 오히려 설 명절을 전후하기보다는 저는 추석 명절을 전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총선을 앞두고 6, 7개월 앞둔 시점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2주간 평균으로 2주간 실시된 조사의 평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5% 미만으로 가면 이거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지금 121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경우에는 기껏 19곳만 지역구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예. 수도권에서 정당 지지율 25%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왜 제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말씀드리냐면 수사는 빨리 여론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건 3년 5년 걸리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총선이 일종의 정치적인 심판의 성격이라면 그 이전에 정당 지지율이 더 빨리 오는 잣대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쌍방울 관련된 사건에서 저는 적나라하게 앞으로의 상황이 무엇인가가 가늠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검찰이 더 치명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고자 했다면 예. 물론 이건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의 이 근거이겠죠. 예.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사진이나 아니면 계좌 관련된 금융정보나 네. 아니면은 관련된 뭐 녹취나 이런 게 충분히 나옴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안 설명으로 나오면서 그 녹취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억척이 또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저는 수사는 빨리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재판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도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당내 의견이 분분해질 거고 고민은 될 텐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대체를 한다거나 이럴 만한 그 플랜 B라든지 비주류 네. 세력이 그만큼 두껍게 형성돼 있느냐. 지난번 그 전당대회 때도 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를 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교체한다거나 뭐 갈아엎는다거나 이렇게는 이어지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설 밥상머리에 또 오를 또 다른 주제 하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공식 사과를 했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그 이전에 뭐 논란은 자신의 공직 해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발언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그건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네네. 계속 뭐 당대표 선거를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좀 나왔단 예. 말이에요. 초선에서도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사과를 한 걸 어떤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경원 떡국이 불어 터진 거죠. 아니죠. 이거는 개인에 대한 혐오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설명절 음식의 명칭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놀라운 김수민 평론가가 네네. 붙여줬기 때문에 네네. 왜 그러냐면 결국 설명절에 떡국과 갈비찜은 시간의 문제거든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15분 정도만 끓이면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뭐 계란 잘라 넣고 그다음에 또 김가루 좀 집어 넣고 네. 그런데 갈비찜도 시간이거든요. 더 길게 이 찌면은 이게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불어 터졌다는 게 나전 의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 화재를 그 화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적정하게 잘 끓었을 때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했더라면 사과나 이렇게 자맹 장고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추세선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2일과 13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대통령실과 이 갈등이 불거진 파장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층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의 또 지지를 하든 이런 다양한 이제 나눠졌던 것이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변화의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뭐 전망까지 같이 넣어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사과를 했다는 거는 출마로 가는데 설치되어 있는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의지에 가깝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 아직까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론에서 어떻게 볼 거냐. 굴욕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나 전 의원한테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여론조사 추이를 나 전 의원 측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에 국한한 여론조사를 주로 보겠죠. 근데 거기서 최근에도 조금 흐름이 나타나는데 2위도 아니고 3위로 쳐지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3위로 쳐졌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거꾸로 윤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결국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윤 대통령 귀국하면 한번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는 뜻인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적지 않아요. 김수민 평론가 특별히 나와서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지 윤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성대모사도 혹시 하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형제의 적은 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의 형제라면 이제 윤심 후보다. 윤심 후보의 적은 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사실 이제 김민하 평론가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사실 해임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사진 사태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것은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죠. 성대모사가 뭐 변찬수 장이장 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하여튼 설 밥상머리 민심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마주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방송 참고하시면서 너무 또 싸우지는 마시고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도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아웨이전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